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곧 해외 시장이 개장을 합니다. 11시 반이니까요. 한 1시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국내 시장은 오늘 뭐 크게 하락도 상승도 안 하고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좀 했습니다. 미국 시장도 역시 아마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큰 상승과 하락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최근에는 이제 국채금리 10년물 때문에 금리 인상의 이슈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 때문에 굉장히 시장을 좀 흔들어놨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빌 황이라는 분의 그 회사죠. 투자회사에 의해서 우리 뭐 국내 투자자로 따지면 반대 매매인 거죠. 마진콜 이슈 때문에 뭐 니케이 지수에서는 그 노무라 홀딩스가 급격하게 빠지면서 시장을 흔든다든지 뭐 그런 좀 대외 환경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는 특별하게 어떤 이슈가 있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은 뭐 오늘의 증시에서 굳이 몇 가지를 좀 뽑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사실상의 지수를 좀 내렸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반면에 소형주 지수 같은 경우에는 8일 연속 8일 좀 상승을 하고 또다시 하루 정도 하락했다가 재차 상승하는 좀 그런 이슈를 좀 계속 가져가고 있다. 특히 전기전자 업종이 좀 많이 빠졌다라는 점이 이슈가 될 수 있다면 이슈일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뭐 시장 자체는 그렇게 큰 흔들림 없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맞고요. 10년물 국채금리를 본다면 오늘도 보시는 것처럼 미국을 보통 기준으로 하니까요. 1.7%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는 1.7%만 넘으면 당장이라도 금리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장이 엄청나게 눌릴 것 같은 그런 중압감, 위험 부담에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된 바가 있었는데요. 그에 반해서 최근에는 이제 너무나 많이 그 원투 맞다 보니까 뭐 그런 이슈들은 사실은 시장에서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슈는 없다라는 정도 수준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지수 보면 코스피가 오늘 이렇게 0.28%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찌됐건 아직은 62평선을 제대로 돌파해주지 못하는 움직임이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코스피 종목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세게 장을 좀 흔들거나 위로 좀 올리거나 이런 느낌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전히 좀 사실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썩 재밌지 않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소는 개인만 6,400억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이 2,916억, 3,490억 각각 순매도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도 오늘 약간 빠졌거든요. 0.2% 정도 수준을 빠지고 62평 걸려 있습니다. 사실은 이 62평선에서 980포인트 나아가선 1000포인트까지 가려면 시원스럽게 한번 반등 나와주고 오늘도 코스닥이 개인만 순매수했는데 외국인이 혹은 기관이 순매수를 해준다라고 그러면 충분히 저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구독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지속하면서 이런 식으로만 가더라도 그죠? 이 흐름 자체만 이렇게 좀 이어간다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흐름만 자체로 지금 가면서 1000포인트 지지해주고 움직인다면 훨씬 더 강한 흐름을 갈 수가 있는데 쉽게 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점 아마 양지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케미컬과 디스커버리는 오늘도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케미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케미컬의 작은 것들, 작은 어떤 부분들은 악재로 많이 적용이 되는데 오늘 이제 케미컬 주주총회였거든요. 그런 악재들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바로 반영이 되고 하지만 사실은 뭐 호재가 특별하게 이렇다 할 모멘텀이 될 만한 호재들도 지금 없어졌을 뿐더러 시장 수급 자체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코스피는 또 역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제가 계속 차트상으로 말씀드렸을 때 충분히 조정을 받는다면 한 24만원 정도까지는 빠질 개연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지금 요 구간대에서 아마도 조정을 좀 가져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빠질 만큼 정말 빠진 구간이 또 왔습니다. SK케미칼은 정말 한 번의 상승 제대로 되는 것 없이
이때 잠깐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이슈와 함께 반등을 했다가 여전히 지금 계속 밀리면서 하루 양봉의 음봉이거든요. 근데 이제 장기 이평선인 300이평선과 일봉 차트의 일봉 캔들이 맞닿는 지점까지도 밀렸습니다. 거의 그만큼 지금 밀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제 이 정도 지점에서는 어느 정도 방향성을 좀 정할 때가 오지 않았느냐. 만에 하나 더 눌려버린다면 조정을 하방으로 좀 더 받다가 다시 이 이평선은 올라온다 치고요. 그 이평선을 뚫는 순간부터 다시 이런 식으로 흐름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케미칼이 무슨 잡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 구간이라고 하면 이제 거의 빠질 만큼 다 빠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상승이나 추세 전환의 시그널은 나오지 않았지만 300이평선이라는 장기 평선까지 밀린 상태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관심 종목이 넣고 나서 이 케미칼의 반등 시점이 언제일지 지켜보면서 접근해야 될 시점이 아니냐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마 요 22평선이 또 떨어진다면 어찌 보면은 지금 단 한 번도 기회를 안 주고 밀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같은 말씀을 드려서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한 번쯤 바닥을 잡아주게 돼 있거든요. 이제 이 장기 평선인 300이평선까지 밀린 상태로 이 정도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흔들더라도 이렇게 아마 한 번쯤은 22평선을 칠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 어떤 식의 흐름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안착이죠, 안착. 22평선 위에서 안착해주는 흐름을 볼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께서 기대하고 계신 흐름대로 갈 수가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만약에 신규 진입을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다면 아직도 충분히 이 돌려세우는 흐름은 안 나왔어요. 이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었지만 이때도 제대로 터치해주고 뚫지 못하고 밀렸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 돌파해주고 안착해줬다면 브린저 밴드라도 상단 치러 가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그런 흐름이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적인 어떤 의사결정이 있어서는 뭐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아니면 SK케미칼이라는 회사의 밸류를 믿고 추가적인 어떤 향후에 SK라는 그룹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면, 그러면 이제는 충분히 좀 조정이 어느 정도까지는 마무리가 될 지점에 오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최종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안타깝게도 이 케미칼은 여전히 이 코스피와 커플링하면서 외국인들 기관에도 순매도를 했어요. 뭐 지금은 이제 뭐 와닿지 않습니다. 맨날 팔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외국인의 흐름이 오늘 좋지 않았다라는 점이 100억 가까이 순매도했거든요. 상당히 조금 부담이라는 점.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 매도 물량이 잦아들고 개인이 상승하면서 질려서 파는 그 시점까지는 조심스럽게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디스커버리도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케미칼과 동시에 같은 날 주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주총에 참석을 하진 못했기 때문에 케미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뭐 어떤 뭐 이미 참석하셔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 특별한 이슈가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우선 디스커버리는 22평선을 돌파해주고 안착의 흐름을 아직도 가져가고는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보면요, 22평선 위에서 어쨌든 마감은 했어요 지금. 그죠? 그리고 쌍바닥을, 단기적인 쌍바닥을 만들고 강하게 좀 들어 올렸다가 거래량이 완전 죽은 상태에서 22평선 위에서 결국 캔들을 마감을 했습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본다면 저는 뭐 한 6만원 정도 라인 윗구간에서 흐름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는 지금 매물도 거의 안 나오고 거래량이 완전 죽어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하면 사실 조그만 어떤 호재라도, 모멘텀이라도 있고 시장에 수급만 돌아준다면 바로 튈 수도 있는, 왜냐면 매도 물량, 매물에 대한 부분들 있죠. 매도 물량이 저는 많지는 않다고 봐요. 이 정도까지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나름대로는 상당히 강성주주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만한 그런 주주분들이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떤 뭐 악재 혹은 뭐 호재, 이제는 얘는 사실은 만약에 상승 쪽으로 간다면
호재와 모멘텀이 주어지면 그때 수급이 좀 올라오면서 강하게 좀 갈 수도 있는 움직임을 가져갈 거라고 저는 기대는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흐름 자체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시장의 영향도 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감안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를 보면 오늘 뭐 기관은 거의 어찌 보면 이게 사실은 뭐 보합이라고 보겠고요. 외국인이 6억 정도 순매도했습니다. 그런데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3일 동안 빠질 때 담았는데 아직은 뭐 그렇게 안 좋게 볼만한 흐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아직 이틀 남지 않았습니까? 목요일, 금요일이 남았기 때문에 이틀간에 얼마나 잘 마무리가 되면서 최소한 6만 원을 지켜주는 흐름을 가져갈지 일봉상으로요. 아울러서 주봉으로 봤을 때도 이 조금이나마 음봉으로 빠진 이 주봉을 다시 돌려 세울 수가 있는지, 그게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좀 생각이 돼요. 우선은 예를 들면 얘도 지금 주봉상으로 21평선 밑에서 놀면서 제대로 넘기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만 양봉이 나와도요, 이렇게만 해서 주봉이 예를 들면 7만원 정도만 찍어도 흐름 자체가 벌써 달라지는 거거든요. 투심이 급격하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투심이 이렇게 찍어주고 나서 조정받고 박스권 조정을 받다가, 그죠? 여기서 다시 한번 쳐주고 혹여 넘긴 다음에 지지만 되면 그때부터 흐름은 아주 좋게 돌아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주 뭐 우울하게만 보시기보다는 흐름을 그냥 타고 지켜보시면서 적절한 시점에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시점에 그때 뭐 매수를 강하게 들어가든, 물리신 분들은 매물을 좀 확보를 해서 평단을 낮추시든 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정말 지지부진해서 못 견디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적절한 반등 시점에 그때 물량을 털어버리고 손절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뭐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자 소견으로는 이 두 종목 다, 특히 케미칼은 한 번쯤 반등 나올 시점이 됐다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지수를 알 수 있고 종목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100%.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이라면 다음 주 뭐 길게는 4월 초중반에는 시장 자체도 다시 한번 흔들면서도 이 윗구간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악재들, 특히 금리에 대한 이슈라든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나온 비루황, 뭐 그분이 엮여 있는 마진콜 이슈, 블록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에 대한 이슈들도 잦아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케미칼은 너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외인 보유가 20% 이상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힘드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적절한 시점에는 저는 분명히 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 그리고 혹여 보여 계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잘 살펴보신다면 반등에 대한 흐름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참 뭐 흐름 자체가 좋게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좀 기다려 볼 만한 종목이 아니냐, 그런 자리가 마련된다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보면 제대로 된 반등이 한 번도 없어요. 이 반등과 함께 아마 케미칼에 조금은 커플링하면서 움직일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관이 계속 순매수하면서 담고는 있는데요. 어찌됐건 이 바이오사이언스의 계속된 하락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많은 하락 이후에 이런 가파른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이런 식으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바닥이 안 잡혔다. 바이오사이언스와 케미칼도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투자하신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영상을 늦게 올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셨을 텐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요즘에 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유한타증권하고 제휴 맺은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제가 따로 이렇게 후원을 받거나 그러진 않고 있고, 다만 좋은 기회가 있어서 유한타증권과 함께 이렇게 제휴 컨텐츠 등록이 된 채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다른 그 계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계시더라도 그래도 매일매일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서 계좌를 개설해서 콘텐츠 제휴 등록해 주신다면 당연히 뭐 무료입니다. 영상을 이렇게 무료로 만들고 하는 데 있어서 심적으로나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계좌 개설 조금 번거로우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해주셔가지고 마지막 단계에서 계좌이체 정보 등록하고 콘텐츠에서 쩐대리 검색해서 조회해 주신다면 최종적으로 등록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신다면 영상
만들고 여러분들께 좋은 그 컨텐츠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귀찮으시겠습니다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시장에서 다시 만나 뵙고, 부디 좀 케미칼, 특히 보유 계신 분들 굉장히 힘드실 텐데 케미칼 좀 바닥 잡고 하방 경직성 나오면서 반등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